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를 좀 돌아보면 어제 하루 동안 계속 이 약세를 보였던 건 또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냉탕과 온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이 세력과 한 개미들의 좀 치열한 싸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이 44K에서 이렇게 무너진 이후로 또 어제는 이렇게 좀 상승을 할 만하면 떨어지고 또 상승을 할 만하면 떨어지고 또 상승을 할 만하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 현재 이 부분,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42K 선이 좀 강력한 저항으로 좀 보여지고, 그래서 현재는 이 41K마저 지금 살짝 무너져가지고 좀 더 그 약세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알트 시총만 봐도 어제 하루 동안 좀 치열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이거 보시는 것처럼 요 어제 일봉이 아래 꼬리와 윗꼬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달리면서 꽤 치열하게 좀 움직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이 개미들의 매수 심리가 아직도 좀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이걸 보시면 어제 업비트에서 이 크레딧 코인이 상장이 됐는데 무려 이 거래대금이 2조 원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처럼 이 한국인의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이 거래대금 2위가 요 비트코인으로 현재는 한 4천억 원 정도로 여전히 이 상위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손바뀜이 아직도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좀 다시 약세장으로 좀 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앞으로 좀 더 크게 가려면, 그리고 특히 이 알트들이 좀 불장이 오려면 이 조정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제가 어제 이 영상에서 만약에 조정이 오게 된다라면 앞으로 얼마나 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짧게는 한 3일에서 좀 길게는 8일, 그러니까 이것의 전제는 지금이 이런 알트 상승기라는 그 기간으로 봤을 때 조정이 온다라면 짧게는 3일에서 한 8일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정이 과연 얼마나 깊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제가 지난 영상, 그러니까 이 영상인데, 이 비트와 알트코인을 줍줍할 괜찮은 매수 자리가 과연 올까, 이 영상에서 그러면 이걸 보시면 그 영상이 지금 11월 24일 날 제가 올렸던 영상인데, 그때 그 당시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7.4K 정도를 보이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올해의 이 조정에, 그러니까 좀 조정다운 조정의 그 패턴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20% 정도 조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이때가 37K였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이 가능할지 그 예상되는 가격대에서 이 마이너스 20%에 해당되는 그 가격대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 중에 하나가 요 비트가 45K까지 상승을 했을 때 조정이 얼마나 나올 수 있을까 살펴봤었는데,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걸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이 44.7K까지 이렇게 터치를 하고 지금 이제 조정의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44.7K니까 이걸 다시 보시면 45K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45K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36K에 해당한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36K 요 구간에 지금 해당하는 그 가격대가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여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이존이라고 해놨는데,
근데 지금 이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지난 이 11월 거의 뭐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횡보를 했던 구간이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박스권을 상방으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이 하방으로 돌파를 하는지 요것을 기준을 잡고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상방을 하면서 이제 뭐 45K 근처까지 터치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요 구간대가 상당 기간 동안 횡보를 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하락이 된다라면 요 구간에서는 확실히 좀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 36K가 딱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워낙 지금 이 매수세가 좀 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마이너스 20%까지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40K가 좀 무너지는 순간부터는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지금 뭐 40.7K,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씩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 40K까지 무너지게 된다라면 아마 알트코인들은 좀 더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다시 이 불안감에 좀 빠질 거라 보이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비트코인이든 이 알트코인이든 좀 더 크게 상승을 하려면 이 조정은 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좀 알 수가 있냐면, 요것을 좀 보여드리면, 요게 숏텀 홀더,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의 이 SOPR 온체인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 선이 지금 단기 보유자들의 이 SOPR 값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 하얀색 선이 요것이 비트코인 가격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SOPR 지표를 보여드렸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단기가 아니라 그냥 SOPR 보정값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SOPR은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 기억할 한 가지가 뭐냐면, 요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1 이상이면 수익을 봤던 코인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고, 이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본 코인이 많았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단기 보유자들의 SOPR을 보는 거니까, 이 지표는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을 받는지 아니면 손실을 받는지 그것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보면 이게 잘 와닿지가 또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온체인 지표라는 것이 이것을 딱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쉽게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공유한 것으로 요것으로 좀 보여드리면, 그럼 먼저 요 기간이 지금 이 숫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요게 2022년 4월부터 여기가 2022년 연말까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이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던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요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보다는 손실을 거의 뭐 상당 기간 동안 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니까 이 단기 보유자들도 이렇게 다시 수익권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 박스 구간을 보시면 이 비트코인이 또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니까 이 단기 보유자들도 다시 이렇게 1 미만으로 좀 떨어지면서 손실을 본 구간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가 다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그 이후로는 또 이런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또 상당한 기간 동안 이 비트코인이 좀 하락을 하게 되니까 이때 역시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는 구간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서 또 이때 역시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을 봤었고, 그 이후에 또다시 이렇게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이 단기 보유자들이 이런 손실을 겪고, 그리고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다시 단기 보유자들이 요런 수익권에 머물렀었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요 노란색 박스를 보시면 최근에 요렇게 이 비트코인에 좀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이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 여부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지금 딱 1인데 지금 그 1 구간에 정확히 터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급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 단기 보유자들은 여전히 수익 구간이었다라는 것이고, 이제서야 거의 본전 수준에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지난 패턴을 살펴보았듯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 번씩 더 큰 계단으로 상승이 나오려면은 반드시 요런 이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보는 요런 구간이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이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아직 이 단기 보유자들, 그러니까는 이들을 좀 뭐 개미로 해석을 한다라면 아직 이 개미 털기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럼 이제 바로 조정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냐, 또 그것이 궁금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지금 이 지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앞으로 바로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체인 지표라는 것이 후행성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온 결과의 값을 보여주는 것이지 앞을 예상하지는 못하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나 이 추측은 또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조정을 주지 않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면서 조금 더 지난 후에 이 조정이 오면서 그때야 이런 단기 보유자들을 좀 털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더 큰 상승을 위해서는 이 단기 보유자들, 이들을 반드시 털어내야 된다는 것을 지난 패턴을 봤을 때 그것은 또 확실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걸 좀 보여드리면 이 조정이 지금 바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조금 더 미루어져서 발생할지는 이 온체인을 보고서는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그 기준이 무엇일까? 그것을 또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래서 저는 이 기준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준을 잡고 우리가 가야지, 그래야 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또 그 기준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방으로 돌파하는지 하방으로 돌파하는지 그 기준을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조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그 기준을 또 뭐로 잡을 수가 있을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것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 주황색 선이 지금 20일 이평선의 의미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현물 ETF 가짜 뉴스가 나온 이후로 이 20일 이평선은 한때는 이렇게 무너진 적이 있었지만 그래도 결국엔 이렇게 말아올리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20일 이평선은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일 이평선의 의미가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요 20일 이동평균선이 통상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선, 생명선, 심리선이라고도 불린다라고 또 써 있어요. 그러면서 상승 흐름에서 주요 지지선 역할을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절대적 기준은 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의미를 좀 갖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 20일 이평선을 지금 2달이 넘게 깨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 이런 급락이 나왔지만 결국엔 이 20일 이평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지금 오늘도 요 20일 이평선에서 딱 터치를 하고 지금 살짝 반등이 나와서 현재는 41K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 지금 이 20일 이평선의 그 가격이 대략적으로 한 40.4K 한 5K 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무너지는지 이것을 좀 기준으로 잡고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 20일 이평선이 좀 무너지게 되면 또 다시 한번 좀 공포장이 조성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알트 시총을 보시면 지금 이 알트 시총의 요 상승 추세가 어제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켜졌다가 지금은 이렇게 이 상승 추세가 살짝 내려왔는데,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꺾이고 올라가야 앞으로 더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여기에서 좀 더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겁먹을 필요 없이 아직 수량을 채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특히 좀 적극적으로 움직일 기회의 구간으로 좀 삼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